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빠르게 가정법을 납득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숙제를 위함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가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게 분명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개념 자체가 일단 가정법이라는 이런 언어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이 처음에 어려워해요. 언어 때문에 시도를 안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개념을 쓰고 있는 문장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념화 자체가 머릿속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개념화가 안 돼 있으면은 그 기틀이 없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계속 모래성만 쌓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무너져요. 그래서 개념화를 먼저 아하라는 생각이 날 정도의 개념화가 필요합니다. 자,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 if는 만약이죠. 그죠?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고 해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적었어요. 이런 if, 미래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내지는 미래는 아니라도 어떤 조건 하에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 I am a president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이것 또한 이거는 지금 현재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지금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am을 썼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과거에 대한 일, 이것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될까요? 만약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언제? 그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죠? 언젠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나온 문장들은 얘 빼곤 다 틀렸어요. 일단은. 근데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얘네들이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하지만 영어는 조금 더 까다로운 언어로서 원리 원칙 같은 게 되게 좀 많이 적용된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고처럼 조립하면 되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원래 하던 예전에 이걸 정해놓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헷갈리는 말이에요. 보세요. If I become president 해서 이거 현재잖아요. 그죠? become이 현재형이니까. 그러면 여기 문장은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문장은 if I am president 그러면은 현재 그렇지 않지만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라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두 문장 다 현재로 썼잖아. 그러면은 도대체 이 문장은 내가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문장이니 아니면 내가 만약에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는 문장이니 그걸 네가 명확히 하지 않으니까 네가 대통령인지 알 수 없잖아. 만약 내가 부자가 된다면 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네가 부자란 거야? 아니란 거야?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혼란을 겪었을 거예요, 과거에. 야, 안 되겠다. 얘가 자꾸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말을 해. 그럼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내가 부자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 이런 식의 혼란이 야기되니까 약속을 해요. 야, 그럼 헷갈리니까 if 시제를 쓸 때에는 문장의 사용시 시제를 한 단계씩 후퇴시키자. 그래서 미래에 있을 일이죠, 이거는. 미래에 있을 일을 쓸 때에는 마이너스 원 시제 시켜서 현재로 쓰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if I become president라는 말은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말인즉슨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거를 한국어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이 정한 룰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돼서 이렇게 문장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야, 그럼 이게 한 시제 후퇴해서 현재로 미래를 현재로 쓰기로 했잖아.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에서 마이너스 원 해서 후퇴하면은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 시제로 써. 그래야 네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지. 아, 그래. 그러자. 그렇게 해서 if I am이 아니라 if I was가 되는 거예요. 내지는 were이 되거나 완전 불가능한 일에는 were를 쓰고 그래도 될 수도 있는 일에는 was를 씁니다. was를 쓴다고는 해요. 근데 were 그냥 써주는 게 더 맞습니다. 이게 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if 뒤에는 그냥 were 쓰는 걸로 통일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if I were president 아, 네가 대통령이었다면 만약에 그 얘기구나. if 다음에
과거 시제를 썼으니까 현재에 대한 반대의 사실을 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된 거예요. 이거를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약속을 말을 안 해도 알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념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배워도 계속 까먹고 누군가는 거기서 돈을 벌죠. 매년 똑같은 걸 가르치면서. 자, 그럼 다음으로 갑니다. 과거에 그렇지 않았지만 그랬으면 좋았겠다라는 일. 한국말로 하면은 if I was president가 맞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왜 그게 안 된다? 한 단계 시제를 후퇴를 여기서 시켰더니 현재가 됐고 여기서 시켰더니 과거가 됐어요. 그러면은 과거에서도 한 단계를 또 후퇴를 시켜야 돼요. 과거 시제에서 한 단계 후퇴를 시키는 방법은 이건 전부 다 그냥 외워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사실. 그래서 그때 그랬다라는 거는 과거에서 마이너스 1 시켜서 과거 완료. 대과거를 엿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를 쓸 거예요. 대과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 완료를 쓸 건데 if I에다가 공식은 이렇습니다. had를 넣어요. 그 다음에 동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동사에 세 번째 변화 형태를 써야 돼요. was는 과거 형태죠. am이나 I니까 M이라고 쓸게요. M의 과거 형태예요. 그러면은 3단 변화의 세 번째 형태인 과거 분사 형태는 뭘까요? 세 번째 변화는 been이 됩니다. 그래서 am was been 해서 세 번째 걸 저희는 써줘야 돼요. 그렇게 돼서 had를 넣고 been을 넣으면 돼요. 되게 단순해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만 이해를 하고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냥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1 더하기 1이 왜 2냐고 물어보면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것 또한 약속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if I had been president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 그랬었다면 어땠겠다라는 과거에 대한 잊지 않았던 가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약속이 had를 쓰고 3단 변화의 세 번째인 과거 분사를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땠겠다라는 뒷부분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뒷부분은 있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글쎄요. 대통령이 되면 뭘 할까요? 생각해볼 문제지만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사실상 아이들에게 굉장히 잘 맞아요.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볼 만한 문장이에요. 정말 좋은 문장이에요. 이런 것들은. 일찍 배우면 일찍 배울수록 좋습니다. 대신 이해할 만한 개념화는 누군가가 시켜줘야죠. 나는 글쎄요. 사람들에게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해볼게요. 그럴 수 있겠죠. 뭐 원하는 대로 다 생각해봐도 돼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게임을 가르치겠다. 이런 것도 괜찮겠죠. 나는 학교에서 게임을 가르치겠다. 아, 학교가 게임을 가르치게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거는 그대로 쓰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돼요. I will let이나 make 쓰면 되겠죠. make schools teach games. teach students games라고 할게요. 사형식으로. teach students games at schools. 이렇게 해서 if I become president, I'll make school teach students games at school. 이렇게 했어요. 근데 굳이 뒷부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학교가 게임을 가르치게 하겠다. 뒷부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현재 그렇지 않지만 그랬으면 좋겠는 일. 에서는 우리가 would에 대한 두 가지의 이해가 필요한데 would는 will의 과거형이기도 하고 일 때도 있어요, 실제로. would는 또한 뭐뭐 할 텐데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나라면 뭐뭐 할 텐데 라고 말할 때는 would를 쓰면 돼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뭐뭐 하겠다. 지금 현재 나는 그렇게 할 텐데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만 바꾸면 된다? I would가 돼요. 그래서
I would make school teach students game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과거로 하나 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제의 후퇴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제 한 단계 후퇴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if I had been president. 내가 과거에 대통령이었으면 나는 이렇게 했을 텐데.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경우에는 요걸 그대로 복사해 올게요. 이거를 쓰고 여기에다가 달라져요. 여기서부터 쓸게요, 그냥. would를 쓰고 그냥 규칙이에요. would를 쓰고 have를 쓰고 동사에 얘 또한 마찬가지로 3단 변화의 세 번째 형태를 써줘야 돼요. make, made, made 해서 과거 분사는 made죠. 그래서 out of made school teach students games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에서 연동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I wish 가정법까지는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I wish라는 건 더 간단해요. 여기서 I wish 그 다음에 요걸 써주면 돼요. I become president. I wish I were도 괜찮겠고 I was president. 이렇게 써주면 돼요. I wish I had been president.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장은 뭐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문장은 뭐다?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뭐뭐면 좋겠다 라는 말은 I wish로 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 이제 가정법에 대한 이해만 조금 가지고 있으면 I wish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빈도도 가장 높고 난이도는 제일 낮아요. wish 쓰면 좋아요. I wish I had been president.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좋았겠다. 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I wish I become president. 이거 괜찮은데 저는 여기다가 can이 들어가는 게 더 뭔가 매끄러워요. 솔직히. 미래에 대한 얘기,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퀴즈렛 들어가면 아마 될 수 있으면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So I wish I was president. I wish I were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was도 괜찮고 were도 괜찮은데 근데 안 틀리고 싶으면 were 쓰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was 썼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게 더 좋고 I wish I had been president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여기까지 보고 영상 끄고 숙제해도 돼요. 그 다음 내용을 더 설명을 해주자면은 should하고다 could가 있어요. 후의 세 삼형제인데 should have past participle이 있고 그 다음에 would have past participle이 있고 그 다음에 could have past participle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에 밑에는 뭐뭐 했을 텐데 내가 뭐뭐였다면 이라는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뭐 할 수 있었는데 라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should have 문장은 should have pp 문장은 should have participle, past participle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해요. 문장을 보시면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면은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어야 했는데 라는 문장이 돼요. 그리고 could have도 마찬가지예요. I could have won the game. 이렇게 하면은 나는 게임을 이길 수 있었는데 해서 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한 후회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또 어디로 파생된지 말씀드릴게요. would have 같은 경우에는 뭐뭐였다면이라는 가정이 등장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대화 중에 티키타카 하면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거기다 대고 치고 들어가면서 I would have done that 이런 식으로 나라면 했을 텐데 이건 가능한데 혼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if 절이 없이 이걸 그냥 쓰기는 애매해요. 되게 애매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if가 따라와요. 근데 대화에서 그래서 if를 다 쓸 일이 없기 때문에 I wish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f I had been 내지는 had studied harder I could have been I could have been a better person. 로직에는 안 맞지만 딱히 공부랑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 못해도 돼요. 근데 로직에는 안 맞지만 어쨌건 간에 만들어 볼게요. If I had studied harder, I could have been a better person. 그렇게 해서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없이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면 이라는 문장을 그냥 말하기가 영어에서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독립적으로 쓰기는 좀 뭐하고 요거를 다 같이 써주는 게 좋아요. 내지는 wish 문장을 써서 I wish I had studied harder 이렇게 쓰거나 그냥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러면 선생님 이 문장 굳이 써야 돼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여기랑 똑같이 적용돼요. 어떻게 되냐? 여기랑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I had to study hard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맡겨보면 아마 한 글쎄요 많은 사람한테 맡겨보면 두 가지 해석을 줄 거예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했다. 열심히 했어야만 했다. 라는 문장이 나올 것이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만 했다. 라는 두 번째 문장이 나올 거예요. 쟤네 둘은 다른 문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같은 문장으로 씁니다. 왜? 한국어엔 이 구분이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만 했다. 그래서 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만 했다. 그렇지만 안 했다. 그래서 후회된다. 아시겠죠? 한국어엔 없는 개념이에요, 이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1번이다. 그래서 했다라는 말이 I had to study hard 예요. 그럼 안 했다는 뭐죠? 안 했다라는 문장은 I should have studied hard. 이게 안 했다라는 문장이에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의 모르고 그냥 쓰죠. 다 이걸로 퉁쳐서 쓰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안 나오고 if에 대한 if와 시제 후퇴에 대한 이게 그냥 단순히 약속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으면은 이 나머지 하위 개념들을 전부 다 배울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 해요. 계속 무너지는 모래성이에요, 그냥. 6년, 7년, 8년 배워도 못 배워요. 프랩은 그럼 왜 있냐? 얘 똑같아요. 보세요. 그래서 한국어 문장을 하나 만들게요. 얘를 붙여놓고 만들게요. 어딨지? 여기 있네요. 여기서부터 붙여놓고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있네요, 안 그래도. I could have won the game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똑같은 얘기가 돼요. I could win the game.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지워야 되죠? 아니네. 어,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다. 이런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게임을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겼다.
라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위로 바꿔야겠네요,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는 We could have won the game 이라는 문장이 두 번째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게임을 이길 수 있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러지 이게 더 낫겠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네, 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we could have won the game이면은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We could win the game이면은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로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한국어에선 이거 구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게임 이길 수 있었어 라고 하면은 그 말은 이길 수 있어서 이겼다는 건지 아니면 이길 수 있었는데 못 이겼다는 건지 그 의미를 내포하지 않아요. 영어는 이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는 방법을 하나는 그냥 과거로 놔뒀고 다른 하나는 could have past participle로 could have pp로 이렇게 놔뒀어요.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if 문장 이런 시제 후퇴 부분에서 파생되는 것들이에요. 내지는 이제 나중에 if it were not for 뭐 어쩌고 막 그런 것들도 있는데 쓸 일 거의 없어요. 사실상 I wish 문장이랑 I wish 가정법이랑 그 다음에 should하고라 could하 이거 세 개 should have, would have, could have 요 세 개 정도만 마음대로 빠바박 꺼내서 쓸 수 있으면 영어 잘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정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